베이어 김남국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수출 제약사에 대한 관세 인상이 국내 바이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 평가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정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사실만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미래에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 관세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약가 인하를 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에 앞장서고 미국이 우선시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약가 인하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신약보다 저렴한 약물을 선택하면서 정부 개입이 아닌 국제가격 비교를 통해서 제약사의 자발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또 바이든 대통령 임기부터 준비 중이던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인 이 생물보안법 절차 진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관세 인상은 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미국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소비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바이오시밀러나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쟁국 대비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이 관세 인상 자체가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거나 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에 따른 방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은 후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전달인 10월에 미국에서 FDA 품목 허가를 받고 상용화된 약물이 약 62종인데 그 중에 미국 기업에서 허가받은 개수가 24종, 한국이 14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활동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더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관세 인상은 필수 의약품 생산 자국화를 위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거나 이 수입 제한을 하면서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필수 의약품이라고 봅니다. 이 필수 의약품에 장기 만성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의약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 한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의약품이 필수 의약품이 아니라 장기 만성 질환 치료제가 대부분이라 이후 관세가 붙는 의약품 종류가 확정돼서 구체화가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이 뜻은 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시밀러, 항체 치료제, 이중항체, ADC 같은 고부가 가치의 의약품을 개발 중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이나 효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품질 우위와 이 의약품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기술 수출 중심의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직접 제품을 수출하기보다는 기술 라이센스 아웃과 공동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수출 자체는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미국 내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직접적인 생산 공장은 없지만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위탁 개발 생산인 CDMO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이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뇌전증 치료제나 이 신약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죠. 현재 생산 공장보다는 현지 판매와 임상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고 이 한미약품은 미국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생산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십자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공장을 인수를 하거나 운영을 하면서 미국 내 시장에 생산 공급을 하고 있죠. 다음은 FTA 무역 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많은 한국 의약품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 적용이 되더라도 이 FTA에 포함된 제품군이나 조항을 활용해서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전략적 제품의 다각화입니다.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다양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가의 혁신 신약은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 일본, 중국 등 다른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 기업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도 매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나 무역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R&D 투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수출 비용 상승이라는 도전 과제를 가져오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 글로벌화 되고 있는 전략, 제품 다변화나 이 현지화를 통해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죠.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인 만큼 참고 정도로만 이용을 해주시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